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부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맥스웰 방정식 4가지를 잘 배우면 바로 고전적인 이론을 다 이해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기 있는 4가지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1방정식부터 4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고전적인 범위 내에서는 전자기학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것을 잘 요리하면 정말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생긴 전자기파가 그 전하 소스를 떠나가지고 공간에 있어서 무한히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상황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무한 평면의 전하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였을 때 양쪽으로 전자기파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기파가 자유공간, 즉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전파되었을 때 그 양상을 우리는 영어로는 plane waves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평면파가 이동한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서 배웠던 거에 그 파를 그림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X축이 전파가 이동하는 방향, 즉 양의 X와 음의 X축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하고 Y축은 전자기파의 그 크기, 즉 전기장의 크기 혹은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 E의 절대값은 자기장의 크기 B에 빛의 속도 C를 곱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무한 평면의 전하는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내뿜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장의 크기, 특히 Y축으로 향하는 전기장의 크기 EY는 X가 양일 때, 양의 수일 때는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 C분의 J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공간의 대칭성 때문에 음의 방향도 충분히 우리가 그 크기를 유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전파가 이동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다가 간시간 t를 곱한 ct, 그 거리까지는 그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즉 x가 ct보다 클 때는 e sub y, 즉 y축 성분, 전기장의 y축 성분은 0이고 자기장의 z축 성분은 0이라는 것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무한 평면의 전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옆으로 전파가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색이 1, 즉 전기장의 색이 1인 전파가 가도록 무한 전하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합이 3인 전기장이 나오도록 우리가 무한 전하를 움직인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중첩의 원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전기장 1의 크기인 전파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조금 딜레이를 주고 약간의 시간 차이를 주고 2의 전기장이 발생하도록 무한전하를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두 개를 합치면 1의 전기장과 2의 전기장이 합쳐서 3의 전기장이 아까 말한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 차를 두고 줬기 때문에 간 거리는 앞서 1의 전기장, 즉 1의 전기장의 크기를 갖는 전파가 간 것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1이라는 시간만큼 지연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전기장을 만들도록 중첩을 시켰다면 그 거리는 t-t1, 즉 시간차를 뺀 시간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빛의 속도만큼 곱한 c 곱하기 가로 열고 t-t1만큼의 거리를 갔을 겁니다. 즉 더 짧은 거리를 갔겠죠. 그래서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더하면 바로 세 번째 그래프와 같이 3의 전기장의 크기가 가는 전파가 가다가 지연된 시간만큼 뺀 시간부터는 1의 전기장의 크기가 가다가 우리가 간 시간만큼 빼면 그 다음부터는 없는 저와 같이 계단형 전파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응시해 보시죠. 전파를 우리는 처음에 1에 해당되는 양을 만들다가 2에 해당되는 양을 더 추가했습니다. 마치 짜장면을 한 그릇 먹고 있다가 짜장면 하나 더 시킨 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소스를 변화시켰을 때 실제 전파는 과거의 것이 가장 멀리 가고 현재 혹은 더 가까운 미래에 관련된 것들은 더 늦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의 모양은 역사의 역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말을 잠시 음미해 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좀 복잡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위쪽 그래프와 같이 시간축으로 뒀을 때 처음에 1이라는 세기의 전기장이 갈 수 있도록 무한 평면의 전하를 움직이다가 t1 시점에서 3이라는 세기로 올리게 되고 다시 t2라는 시점에서 0으로 떨어뜨리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1이라는 크기로 가는 무한 평면 전류를 생각한 다음에 3이 되기 위해선 2를 더해야 되겠죠? t1 시점에서 2라는 세기로 전파가 갈 수 있도록 무한평면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세기에서 0이 되려면 어떻게 중첩해야 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3을 더해야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의 전파를 가도록 해야 되니까 무한평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반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중첩시키면 바로 위와 같은 프로파일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전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그게 바로 아래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T까지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연된 시간, 즉 C 곱하기 T-T1만큼은 3이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T-T2만큼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계단형 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단계별 중첩과 실제 그 단계별 중첩이 전파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전파의 모양을 우리가 받으면 소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스에서 전류의 변화 역사가 즉 전류가 시간 순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이 전파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전류의 역사 기록이 전파를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 별에서 온 빛의 세기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보면 그 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파는 자유 공간에서는 감쇄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점에서 생겼던 일들을 그런 추억들을
담아서 동시대는 아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파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시점에서의 전파의 전기장 세기, 즉 E sub y of t, 저 식에서 나온 전기장의 y 성분, 그것도 현재 시간 t의 크기는 다름 아닌 저 멀리 있었던 소스의 전류 밀도 J가 과거, 즉 t-c분의 x, t-c분의 x면 빛의 속도로 달린 만큼 걸린 시간만큼의 과거겠죠? 그 과거에서 전류가 일어났던 거를 E 입실론제로 C로 나눈 값이다. 즉 과거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무한 평면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생기는 전파는 무한 평면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감쇄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그 전파를 우리가 받아도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건 마치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무한 평면 사이에서의 전기장, 그 일렉트로스태틱 케이스에서의 전기장이 거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유한한 소스가 있고 유한한 소스가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전파가 공간에 따라서 이동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감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소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생기는 일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전기나 정자기와 유사합니다. 워낙 가깝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앞부분에 배웠던 정전기나 정자기에서 배웠던 식들을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멀리 갔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얘가 가면서 감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소스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전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와 식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